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1991년 이후 무려 35년 만에 차량 오브제가 부활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석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차량 오브제가 시행되면서 전기차 등등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도 포함된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던데 차량 오브제 정확히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량 오브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기후부에서 만든 보도자료인데요. 차량 오브제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오브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내용을 보면 어떤 기자가 전기차, 수소차도 차량 오브제에 포함될 것을 검토 중이다 라고 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일단은 이 차량 오브제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진행 중이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차량 오브제를 시행하기 할 건데 언제부터 어떤 대상까지 포함할지는 미정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량 오브제를 시행한다 라고 하면 이 차량 오브제 안에 뭐 공공기관을 포함할지 민간 부문까지 포함할지 상업적인 부분도 포함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택시나 화물 차량도 오브제에 포함시키게 되면 그분들은 생업이 달린 문제니까 당연히 이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위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친환경 정책,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라고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원자력, LNG, 석탄으로 대부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으로부터 오는 석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쓰진 않지만 분류수소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로 생산하니까 여기에도 큰 관련이 없습니다. 여튼 이 기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차량 오브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차량 오브제가 민간까지 확대 적용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만약 민간까지 오브제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 이 두 가지 종류는 제외 대상이다.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친환경 자동차는 맞지만 요거는 차량 오브제 안에 포함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 민간까지 확대 적용된다 라고 하면 자동차 끝번호가 1, 6번은 월요일에 통행이 금지되고요. 2, 7은 화, 3, 8수, 4, 9, 목, 5, 0, 금 요렇게 되고 주말은 예외로 두게 되는 거죠. 이게 시행됐을 때 자율적으로 할지 강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강제된다고 하면 공도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가 될 거예요. 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친환경 자동차,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2월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3만 대가 넘게 팔렸고요. 심지어 하이브리드보다도 많이 팔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벌써 중단된 곳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 중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크게 책정되지 못한 소규모 지자체는 이미 마감된 곳들이 많습니다. 만약 내가 전기차를 출고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들어가서 내 주소가 전입되어 있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의 대수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분들 중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류 준비나 보조금 신청 대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일단 계약을 받아요. 그러다가 고객이 계약한 자동차가 완성됐어. 그제서야 보조금 신청을 알아보지만 이미 마감돼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고객은 다시 하반기를 노리던지 아니면 200만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안 받고 출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게 뭐냐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보조금을 못 받아서 전기차 출고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전기차 동호회나 전기차 카페에 가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편이에요. 아니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정책과 남아있는 대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 딜러를 무조건적으로 신임하면 낭패 보기가 쉽상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도서부터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서울처럼 전기차 보조금을 줄일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올해 총 1000대의 전기차에게 대당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준다 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1800대의 전기차에게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2월 초에 확정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마감이 되는 거면 정책을 잘 못 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금이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겠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줄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나는 이런 게 싫어 라고 하면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중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까지는 받지 않지만 취득세 140만 원 정도는 여전히 할인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장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좀 꼽아보자면 아이오닉5가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통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좀 된 차들은 한 2천만 원 중후반 정도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도 한 5, 60만 원 정도 내고 구매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진짜 가성비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차량 오부제 그리고 친환경차 정책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면 휘발유 가격 자체는 안정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상황이 안정된 건 아니고 정부에서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휘발유 가격이 다시 1,800원대로 안정화가 된 거고 지금 글로벌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제 유가 상황을 보면 브렌트유는 벌써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요. 이게 2월 말까지만 해도 배럴당 60에서 70달러를 왔다 갔다 했던 게 110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기존 대비 한 6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축유를 풀기로 한 거죠. 이 비축유에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 내로 2천만 배럴 정도 되는 거를 어떻게 민간에게 방출할지 계획을 공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비축유를 푼다고 해서 이 상황이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가스시설 밀집 지역에 미사일을 쏘기도 했고 단순히 미국과 이란만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 국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란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덤벼드니까 문제가 된 거죠. 실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이런 배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이 동향을 조금 보면은 여기 돌아다니는 배가 거의 없습니다. 뭐 바다의 지뢰라고 불리는 기뢰도 문제지만 요즘은 드론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는 한 유조선들의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가능성은 뭐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오는 것과 같겠죠.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걸 검토한다든지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걸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니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튼 이야기가 살짝 샜는데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로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에는 불투명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정유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 동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리터당 2,000원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올라가겠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 최고 가격제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를 뽑아서 석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를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이동수단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손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중동에서도 석유를 못 구해. 러시아는 전쟁 중이야. 심지어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는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에서도 지금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가 없으면 어떤 곳에서라도 일단 땡겨오려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이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가격들도 보통 50에서 60% 정도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리터당 한 1,700원, 1,800원 하던 게 2,000원은 가볍게 돌파할 겁니다. 뭐 2,000원 초중반 선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뭐 리터당 2,300원, 2,400원 이렇게 될 건데 이 정도 가격에서 50리터만 주유를 하더라도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선이 돼요.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거에 부담을 크게 느껴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전기차 보조금은 거의 다 마감이 됐으니까 진짜 총체적 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